자, 짝수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이제 짝수만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int i라는 변수 만들고 거기다가 1을 넣어줄 거예요.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반복문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 맞죠,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완성이 됐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안에 조건문을 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짝수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게 이제 숫자가 들어왔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0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뭐다? 출력한다. 뭐를? i를.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짝수가 쭉 출력이 된다. 이게 짝수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정답부터 올리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적기에 급급해 하지 마세요. 자, 도현님, 이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는 게 중요할 수가 없지? 설명을 들어야지. 적는 건 나중에 적으면 되잖아. 자, 이거 해석돼요? 방금 설명한 건데? i는 1부터가 아니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반복문은 계속 되면서요. 반복하는 동안에 만약에 i가 나눠 떨어졌을 때 2랑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다? 출력한다. 왜? 2랑 나눠 떨어지면 짝수니까. 이거 짝수가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출력하고 나서 i 값 1 증가. 이거를 101까지 하겠죠? 101이 돼서야 이제 이 반복문은 끝이 나겠죠? 음. 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자, 이게 짝수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했으면은 여기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끝나요. 홀수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홀수만 출력이 되죠? 자, 이건 뭐예요? 같지 않다면이라는 거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어,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 자, 목푼 분들은 정답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개 더 올려놨습니다. 그 문제 2개 더 올려놨는데 출력 예시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출력 예시를 보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된다. 삼각형 출력, 역삼각형 출력. 한번 잘 풀어보세요. 숫자가 떠요. 뭐라고? 한자가 떠요. 키 눌렀는데 잘못 눌러 같아.
아니 뭔 말이야? 말 설명 똑바로 해. 아무것도 앞에 부어도 없이 그냥 그거 한 장만 떠요라면 돼 그거를. 이거랑 이거. 윈도우 키 스페이스를 눌러줘요. 어. 그리고 제가 살짝 봤는데 쓰는 방법 벌써 또 잘못했어.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얘를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자, 삼각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답을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앞에 못 푸신 분들. 자, 보시면은 지금 출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 돼요. 그쵸? 그럼 반복은 총 다섯 번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변수를 활용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자, int rows-라는 변수에다가 저는 5라고 줄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 form을 통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int i는 1, 그 다음에 i가 rows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값은 1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포문을 하나 더 적어줄 거예요. 자, 이제 삼각형 찍어줘야겠죠. int j는 1. 자,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의 값은 1씩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프린트 ln은 한 줄이에요. 자 우리가 첫날에 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봤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별을 출력을 해야겠죠.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요 프린트 ln을 그냥 주면 한 줄이 이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라인으로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 자 이게 출력이 어떻게 돼요? 요게 해석이 되면 돼요. 자 로즈라는 것은 5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i는 1이에요. 1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럼 요 한쪽 들어와. 자 j 1이에요. 자 i 1이에요. 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별 하나 출력되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j 값 증가해. 그럼 2가 된 상태에서 2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틀린 말이죠. 그럼 요거 반복문 그대로 끝나고 요거 실행하겠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줄바꿈 돼서 여기에 이제 줄바꿈이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i 값 2로 증가하고 j가 1이고 i는 2예요. 그러니까 1이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j값 2 된 상태에서 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죠? 실행해. 그 다음에 3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거짓이죠? 실행 안 해요. 그 다음 반복문 끝나고 또 이런 식으로 3개 찍고 또 4가 되니까 내려가서 여기 4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역삼각도 요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문제 올려놓고 혹시나 정답 올려놓고 자 여기서 역삼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출력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삼각형에서 자 반대로 출력하게 되면은 자이 부분이 이제 좀 바뀌겠죠. 자 여기에 int i에다가 이렇게 로우즈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냥 5라고 숫자 넣어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자 i가 요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요거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가? 그러면은 역삼각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여기다가 요걸 안 적고 그냥 5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이 조건에서 참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 j가 i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계속 실행이 돼요. 자, j의 값이 1이잖아요. i 값은 5고 그러면은 j가 6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다가 별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겠죠? 그 상태에서 뭐 한다? 6이 되면은 끝나고 이거는 하나 감소했으니까 j 값 i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1이 4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즉 j가 5가 될 때까지 즉 별을 이렇게 4번 찍고 나서 5가 되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려주고 그 다음 거 그려주고 반복문은 끝난다. 요거 바로 올려놓을게요. 정답 역삼각. 자 올려놨으니까 못 푸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력 받기 이름과 나이 입력 받기인데 일단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스캐너라고 하는 게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한 줄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네임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때 입력을 받아요. 얘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은 그 입력받은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간다?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이 입력하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의 변수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age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아이고 여기 뜨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돼. 여기다가 김철수 나이 여러 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출력이 잘 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 김철수 나이 19살. 입력을 받을 때는 일단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때는 그냥 이거를 외워야 된다. 우리가 입력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요건 예시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풋 한 거 있죠. 이건 불러온 거예요. 자바에서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요 패키지를 불러온 건데, 스캐너라는 건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2는 입력을 뜻하고요.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요거 변수예요. 요 클래스고. 자, 아무튼 요거는 우리가 이후에 한번 알아볼 건데, 요 내용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대로. 자, 이름과 나이 입력받기 해서 자, 올려놨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int n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프린트 n 하면은, 실행하면은 뭐가 나온다? 10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 뭐 입력을 받아야겠다 숫자를. 그럼 scanner.nextInt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num이라는 거 출력하고 요거를 당연히 입력을 받아야겠죠. 이제 요게 이제 낚아채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프린트 f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린트 f는 쓰실 때 쌍따옴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d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줄바꿈 안 돼서 줄바꿈 하는 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num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실행하면은 이제 입력을 받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위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죠. 입력을 해야 돼. 이 화면에다가 숫자를 19라고 입력하면은 출력이 19라고 나오죠. 자, printf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문자열 포매팅인데, 자, %d라고 하는 거는 서식지 지정자라고 해서 데시멀이라고 해요. 여기에 십진수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면 얘가 낚아채서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넘겨주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19를 입력하면 num에는 19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num이라고 하는 곳에 19가 들어감과 동시에 얘의 값은 요 첫 번째 자리로 치환이 돼요. 근데 여기에 %d를 2개 썼다. 그러면은 그것도 맞춰서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프린트 ln을 써도 상관없고 프린트 f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어쨌든 결국에는 출력이에요. 얘 쓰는 방식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C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 있을 거고요. 파이썬이라는 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 있을 거고, 뭐 앞서 이제 자바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로 다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의 언어마다 어려워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자바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앞서 배운 이제 뭐 변수, 그다음에 조건, 그다음에 출력, 반복, 여기까지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도현님, 자바라는 언어는요, 객체지향 언어인가요? 뭐, 잘 아셔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모르시고 그냥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특징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OOP라고 합니다.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마 프로그램일 거예요. 자, OOP라고 이제 여기다가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아무튼 요거랑 이제 OOP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뭐 제가 잘 그리진 못하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설명.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가 이게 이제 배라고 보시면 돼요. 배.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사과 상자가 뭐 요거는 이제 뭐 미국으로 가고, 요거는 유럽으로 가고, 요거는 뭐 저쪽에 중국으로 가고, 요거는 뭐 일본으로 가고, 프랑스 등등 각각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상자를 한 묶음으로 두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요게 가는 목적지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한 묶음으로 묶어야겠죠, 그죠? 안 묶어 놓게 되면 어떻게? 이 상자를 우리가 배에 실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실어야 돼요. 맞나요? 여기다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어떤 도착지인 어떤 선착장으로도 갈 거잖아요. 그렇죠? 도착지로. 그곳에 가서도 몇 번 내려야 된다? 여섯 번을 내려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요만큼 통째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옮기고 내려서 한 번 옮기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묶는 문법을 제공을 해요. 그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클래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조금 쉽게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좀 설명을, 자, 보세요. 인트하고 요거 있죠? 처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음.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자, 대괄호예요. 요거는 int들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int잖아요. 요건 int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변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변수예요. 자, 준용님? 앞에 잘 보고 있죠? 앞에 보시면 돼요. 화면 보지 말고 본인 거. 자, 요거는 int들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거 변수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얘는 정수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수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 왜? 제가 처음에 변수 설명할 때 변수에는 값이 오직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 값이 몇 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 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변수의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요. 여기서 좀 딜레마가 걸려요. 자, 객체지향 언어에서 쓰이는 방식이고요. 조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줄까? 6, 1, 4라고 줄까요? 이렇게 줘볼까? 3이라고 줘볼까?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ARR.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변수는 되게 작아요. 요만해요. 자, 얘는 이제 ARR. 여기 ARR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는 new int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객체거든요. new라고 하면 그냥 이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지금 3이라고 해놨죠. 방 3칸짜리가 생겨요. 공간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값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값을 어떻게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총 이렇게 세 개가 생겨요, 객체에. 근데 얘네들한테는 방 번호라는 게 존재해요. 0, 1, 2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방 번호는. 각각의 제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10, 20, 30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 ARR의 0번째 공간에다가 나는 10을 넣을 거고, 자, 첫 번째 공간에다가는 20을 넣을 거고요. 세 번째 공간에다가는 뭘 넣을 거다? 30을 넣을 거다. 그러면은 이 공간의 값이 요 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값은 3개잖아요. 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렇게 리모컨이 하나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 리모컨을 이렇게 복사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ARR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가볼까? 이거를 우리 코드로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지우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ARR의 세 번째 있는 거 출력. 근데 세 번째가 아니고 여기는 2죠. 0부터 시작이에요. 출력하면은 30 나와요. 그 다음에 ARR의 0번째 있는 거 플러스 ARR의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이거 도현이 요 공간은 요 공간은 뭐야 왜 이래? 자, 요 공간은 10으로 치환이 되고 여기는 20, 여기는 30.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60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자, new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3칸짜리가 들어가요. 왜 이래? 방이 여기에 new라고 하면 3칸짜리 이렇게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3칸짜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이렇게 리모컨이 생기는 그게 요 AR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값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나 이 공간에다가 10 넣을 거고, 나 이 공간에다가 20 넣을 거고, 이 공간에다가 30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제 객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올려놓을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자, 객체라는 거는 이제 필요한 이유. 자,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한 개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하다 보면은 변수의 값을 여러 개가 넣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일반 변수로 관리하게 되면 얘는 지금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변수로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은 ARR의 1에 int 이거 없애고 그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int ARR 1에 10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상관없잖아. 근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인 변수인 거잖아요. 그쵸? 얘는 요 변수 하나로 이렇게 얘네들을 묶음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까 상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객체라는 게 필요하고요. 자바라는 건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객체를 무조건 써야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객체가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사람 한 명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의 뭐 이름이 있을 거고, 그죠? 맞나요? 나이가 있을 거고, 몸무게가 있을 거고, 그쵸? 뭐 학교는 어디인 거고,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선 변수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뭐예요? 객체로 만들게 되면 걔네 한 사람을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똑같이 따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일단 객체를 만들어서 new를 하게 되면은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40도 넣고 싶어.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여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 가능해. 공간이 4개가 생기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객체예요.